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릎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관련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과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길 수 있는 이 휜다리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 김용욱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건강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김용욱 원장님께 직접 또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릎 건강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저같이 정형외과를 하는 그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형외과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입니다. 근데 무릎이 해부학적으로 보면 비교적 피부 밑에 이렇게 얇게 있으면서 거기에 중요한 근육과 힘줄이 많이 얽혀 있고 신경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아픈 부위고요. 통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면서 또한 노년에 혹은 중년 이후에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이런 그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무릎과 관련된 질환들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질환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역시 무릎에서 가장 우리 흔하게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때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관절염까지는 안 가셨는데 젊으신 분들 혹은 좀 중년 연령에서 그 반월상 연골이라고 연골이 찢어지신 분들 혹은 운동 좋아하시거나 퇴행성으로 인대가 찢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그 무릎에 수술, 관절경 수술이나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슬관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오늘 무릎 관절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안내해 주실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좀 용어가 생소하긴 합니다만 프롤로 치료법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프롤로 치료법은 이제 외래어에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관절염이라든지 인대 파열이든지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 다행히도 우리 몸속에 그걸 회복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회복하는 힘을 이용해서 그 자극 용액을 우리 고장난 부위에 주사놔서 낫는 힘을 깨워주는 치료법을 프롤로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극 용액을 주사한다 그러는데 자극 용액이 의학 용어로 하면 덱스트로스, 소디움 모르에이트, PRP, P2G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뭐 PRP를 같이 사용하면 PRP 프롤로 치료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 용액을 줘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깨워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자극되면 우리 몸에 이렇게 혈소판이 자극 용액이 자유되면 우리 혈소판이 몰려 들어와요. 혈소판하고 성장인자가 몰려오고 그렇게 되면 섬유화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로 분화됩니다. 섬유화 세포라는 건 세포의 초기 단계 세포인데 그 고장난 부에 필요한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고장났으면 연골, 인대가 고장났으면 인대, 힘줄이 고장났으면 힘줄로 회복되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고장난 부위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 치료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치료 원리도 참 궁금한데요. 주사를 놓는 것처럼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정확히 주사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예, 흔히들 이제 통증이 있으면 그 주사니까 아픈 곳에 주사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픈 곳이 어딘가를 잘 밝혀야죠. 그런데 아픈 곳에 놓는 통증 치료가 아니고 아프게 한 원인 부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흔히 주사 치료니까 어디 한두 군데 아픈 데 맞으면 낫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그 활을 쏠 때 관역 밖에다 아무리 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그 전문의가 정확한 부위에 치료를 하되 어디 한 군데만 놨더니 마술처럼 낫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고장난 부위를 전체적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원리고요. 무릎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좌측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어디 한 군데만 흔히들 뭐 뼈와 물렁뼈가 다 닳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닳으려면 그 주변에 인대, 힘줄, 관절 이런 게 다 같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 부위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위에다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 주사를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치유 반응이 자극이 돼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는 회복하고 통증은 따라서 없어지게 하는 게
그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됐을 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가요? 네, 흔히들 이제 주사 치료니까 이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네. 혹은 관절염이 심하지 않거나 좀 경증에서만 주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물론 경한 경우에도 초기에도 치료가 되지만 아주 진행이 많이 되신 분, 관절염이 심하거나 인대가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된 분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61세 여성분인데 지금 네. 보시다시피 관절염이 심합니다. 소위 말해서 뼈하고 물렁뼈가 다 닳아서 뼈끼리 닿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절염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 동그라미 친데 보면 뼈끼리 닿았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하라는 권유를 여러 병원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네네. 계속 안 하고 한 5, 6년 버티다가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제 네. 무릎 구부리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차에서 내려올 땐 걷지 못하고 결국 지팡이 없이 못 다니시는 61세인데 지팡이 짚고 다니기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프롤로 치료를 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전에 못 걸으시다가 잘 걷기 시작하고 지팡이 필요 없고 차에서 내려올 때 안 아프시고 그다음에 사진을 쭉 찍어보니까 이렇게 뼈끼리 닿았던 데가 똑같이 서서 찍었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실제로 뼈하고 물렁뼈가 생긴 겁니다. 네네. 이 양쪽을 같이 치료했어요. 아까 왼쪽과 오른쪽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달덩말덩 했는데 치료하고 나서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는 지팡이 없이 다니고 걷는 것도 괜찮고 내리막길도 잘 다니시고요. 차에서 내릴 때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뼈가 이렇게 약간 생기다 보니까 이제 휜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프롤로 치료가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손상 정도가 너무 심하면 또 관절뼈와 물렁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도 이 프롤로 주사요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그런 어떤가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관절염이 심하든지 연세가 드시면 뼈하고 물렁뼈의 그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비인대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몸속에 낳는 힘을 깨워줬더니 아주 신기하게 생각할 만큼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이 72세 남성분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와 물렁뼈가 파여서 없어졌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한 데 보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게 뼈와 물렁뼈가 파여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72세시고 체격도 크셔요. 한 체중이 90kg 나가니까 이제 걸을 때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땐 힘들고 뼈 아주 자꾸 물이 차서 계속 물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라. 이랬는데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고혈압도 있고 부담이 많으셨죠. 네.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증세만 좋아지신 게 아니라 치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뼈하고 물렁뼈가 채워졌습니다. 네. 이건 수술해서 채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회복하는 힘이 깨워지니까 채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다니셔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뼈가 물렁뼈가 없었다가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채워졌고요. 네. 그 전에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아파서 쩔쩔매고 계단 내려올 때는 발을 모아서 내려오시다가 이제는 잘 다니셔요. 그래서 이분이 쭉 치료하고 계속 제가 가끔씩 봐드리고 있는데 지금 치료한 지 5년이 되셨는데 지금도 잘 다니십니다. 이제는 네. 더 이상 물 빼는 일도 없고 잘 고통 없이 잘 다니셔서 이제는 뭐 물론 인공관절 수술할 생각이 전혀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프롤로 주사요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치료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술법으로 사용이 됐나요? 네, 프롤로 치료가 이게 소개된 걸 문헌에 기록된 걸 보면 한 100년 전에 이미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파된 건 한 60년 전서부터 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주사라고 해서 그냥 어디다 점을 찍어놓고 거기다 꼭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부위에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렇게 전수하듯이 퍼지는 네.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이 전파되는 게 늦었지만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원장님께서 치료 사례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계속해서 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그 무릎 아픈 분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무릎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수술하고 아프게 하려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분이 67세 남성분이고 아주 건장하신 분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서 이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좋아지실 걸 기대했는데 계속 아프고 계단에서 내려오기 힘들고 네. 다리는 더 휘고 운전하다 내려오면 쩔룩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그 사이가 뼈 사이가 확 좁아져서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런 권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셨죠. 그래서 이분에게 프로로치를 했습니다. 프로로치를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단 내려올 때도 잘 다니시고 차에서 내려올 때 잘 다니시더니 내가 다리가 좀 휜 게 좀 줄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실제로 그 사이가 좀 벌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태에서 사진 찍었는데 실제로 뼈 사이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네. 관절 연골에도 이렇게 재생이 되고 지금은 이제 휜 다리도 많이 좋아지고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이분도 이렇게 사신 지 벌써 한 7년 정도 되니까 네. 꽤 오랫동안 괜찮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이 수술을 한 후에도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네. 뭐 증상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시술을 받아야 환자분들이 좀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걸 무슨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몇 번만 맞으면 딱 납니다. 이렇게 잘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증세나 정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4주 내지 6주에 한 번씩 치료하고 평균적으로 한 3회에서 5회 치료하면 많은 분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물론 네. 경우에 따라서는 3회 이전에 나신 분도 있고 5번 이상 치료받는 분도 있지만 치료하면서 경과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정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물렁뼈가 없어진 경우에도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인대가 찢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인대가 찢어진 경우도 무릎의 손상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흔히 네. 이제 인대가 찢어지면 그게 아물지를 않으니까 소위 인능 수술은 어렵고 재건 수술을 일반적으로 권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네. 이분도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다쳤어요. 네.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인대 파열 다 찢어졌어요. 네. 운동하다 다친 젊은 분이에요. 20세밖에 안 되신 분인데 여기 MRI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이 내측인대인데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도 프롤로치를 했어요. 프롤로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본 MRI에서 보면 이어졌어요. 네, 수술해서 이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낫는 힘이 깨어지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또 이분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데 내측 인대가 이렇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예요. 다치고 나서 치료 전인데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색깔이 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료했더니 이렇게 채워졌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안에서 회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 보면 이렇게 증세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좋아진 게 MRI에서도 비교가 됩니다. 또 후방 십자인대라고 아주 굵고 중요한 인대인데 형체가 불확실해요.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럼 무릎이 덜컹거리는 분이죠. 그런데 치료했더니 까만 게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니까 이렇게 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안 아프게 잘 다녀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잘 어떠냐 그랬더니 다치기 전보다 잘 뛴다 그래요. 한번 그 뛰는 걸 그래서 한번 동영상으로 보이시면요.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보통 그 무릎에 이렇게 인대가 심하게 다치면은 다리가 말라요. 근육이 마른데 잘 뛰어다니고 다치기 전에 그 달리기 기록하고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기록을 봤는데 요즘은 자기가 운동을 해서 이 달리는 기록도 더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잘 회복된 예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세면 사실 한창 활동할 때인데 많이 좀 고생을 하셨겠어요. 네, 그 이분이 잘 회복돼서 지금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통증 부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한 번에 뭐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나눠서 치료를 진행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는 분들 60대, 70대, 뭐 80대 그 이상 되면은 대개 한 군데만 아프신 것보다 여러 군데 아프시거든요. 네, 무릎도 그렇죠.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고 만약 그 아픈 데를 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동시에 하자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수술할 수도 없고 네. 받는 분도 무리가 되는데 이 프롤로치는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슨 체력이 고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 군데를 동시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런 예도 한번 봐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이분은 59세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고 관절이 아픈 지 이미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렁뼈도 상하고 관절도 아프고 이제 뼈 사이도 좁아졌으니까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59세에 인공관절 수술할 생각하니까 많이 속상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쩔뚝거리니까 어떡하나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나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쪽에 보면 아주 그 관절 사이가 좁아졌죠. 네.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하고 프로로 치료하고 한 번만 하고도 벌써 한 90%는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을 다 치료했는데 양쪽 무릎을 다 갖추는데 금방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좋아지더니 이렇게 그 다리가 좀 휘어 있었거든요. 네. 관절염이 있으면서. 근데 치료하고 나서는 이 휘어 있는 것도 줄어들었고요. 네. 이 뼈 사이가 좁아진 것도 좁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아파서 직장 생활을 포기했다가 이제는 직장 생활도 다 복귀할 수 있게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양쪽 무릎 혹은 허리까지 다 아파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66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관절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관절염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 처참해 보입니다. 뼈 모양이 다 변했고 뼈와 뼈끼리 닿았고요. 뭐 형체도 다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측면 사진을 보면 뼈가 울퉁불퉁해서 보기도 아주 처참할 정도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실제로 아파서 쩔쩔매시고요. 이분도 이미 66세지만 한 10년 전 50대에서부터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는데 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여튼 수술을 안 하시고 그냥 버티고 운동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프롤로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치료하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분이 잘 회복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치료하기 전과 치료한 직후의 모습을 네.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분 네.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시면 무릎에서 뚝뚝 진짜 소리가 나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아주 저으시는 거죠.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세요 그러면 잘 못 가죠.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못 가고 뭘 짚지 않고는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기 전에는 올라갔다 하는 게 힘든데 치료하고 나서는 걷는 게 좀 편해져요. 네. 편해지고 그런 다음에 좀 빨리 걸어 봅시다. 그러면 빨리 걸을 수 있어요. 네. 거의 빨리빨리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 치료가 치료하고 즉시 이분이 좀 그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 계단 올라가 보세요 하면 이제 짚지 않고 쑥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 치료가 즉시 물론 한 번에 모든 게 완벽하게 난다고 하진 않지만 네네. 이렇게 치료하면서 즉시 이 경과가 좋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그리고 영상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릎 질환과 휜다리 치료법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1년 전에 그 내시경 무릎 연골 네네. 치료로 내시경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 통증이 근데 수술 받고 났는데 계속 아프고 이래갖고 전화드렸는데. 네. 네, 흔히 내시경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그걸 좀 다듬어내고 정리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아픈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반월상 연골을 다듬지만 일부 반월상 연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뼈끼리의 마찰과 물렁뼈끼리의 마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상처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수술한다는 건 뭐 아마 생각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수술한다고 회복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이 프롤로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회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난 걸 회복시키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이 통증의 원인이 되게 아닙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려면 그 주변에 인대나 힘줄에 고장이 나서 결과적으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로 그 원인 부위를 해결을 하면 수술하고 아프시다 하더라도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걷는 게 편해지는 걸 여러 가지로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롤로 치료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와 치료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롤로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들 앞서 살펴봤었는데요. 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다리 모양이 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리가 휘는 게 아무래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양쪽이 같이 대칭을 이루면서 퇴행이 오면 휘는 게 없는데 대개 한쪽이 많이 닳거든요. 그럴 땐 다리가 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휜 다리가 물론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의한 병으로서 구루병이라고 비타민 D 대사에 이상이 있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선천성으로 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외상 다치고 나서 뼈가 삐뚤어 붙는다든지 혹은 어렸을 때 성장판이 다쳤는데 이 비대칭으로 자라서 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요. 네. 또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지만 다리가 휘어서 고민하거나 좀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휜다리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의외로 참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스트레칭으로 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 교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네네.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건강엔 도움이 되지만 휜 다리는 그 골격의 구조가 휜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으로 휜 다리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휜 다리는 수술적인 방법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치료법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이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피질골 절골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피질골 절골술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피질골 절골술이 뭔가요? 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휜 다리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응용이 돼서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뼈라는 게 겉에 있는 딱딱한 뼈가 있어요. 그걸 피질골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골수, 혈액이 지나가는 걸 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피질골만 이렇게 금을 내는 겁니다. 미세한 금을 내가지고 그 고장난 부위를 교정하기 전에 이렇게 금을 내놓는데 금을 내놓을 때 뼈에 가는 혈액은 송산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뼈가 살아있는 상태로 교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도식적으로 그리면 휜 다리를 보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그으면 이게 직선에 있지 않고 O자 다리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그 피질골 절골술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피질골 절골술 후에 교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바르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휜다리 같은 경우에는 원인도 워낙 또 다양하고 또 부분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휜다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휜 부분의 그 원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럼 꼭 전문의가 봐야죠.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21세 여성이에요. 이분 겉으로 보면 휜 거는 뭐 비슷한데 이분에게 문제가 되는 건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중점적으로 고치면 전체가 고쳐지고요. 또 이분은 24세 남성이신데 겉으로 보면 같이 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 다 휘어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를 다 같이 고쳐야 되고 동시에 이분을 측면에서 보면 또 앞으로도 휘어 있어요. 그러면 정면에서만 보는 모습이 아니라 측면에서 보는 모습도 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또 이분은 13세 여성인데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은 비슷한데 여기도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같이 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교정해야지만 휜 다리가 교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전문의가 어느 부위가 문제가 되는가를 잘 밝혀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자 휜다리 치료법으로 피질골 절골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절을 인위적으로 펴도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 네, 어떤가요? 인위적으로 교정하는 건 맞지만 인위적으로 교정하면서 몸속에 뭐 이물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확 피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교정해서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을 굉장히 낮춰준 치료법이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그런 예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그럴까요? 예, 이분이 56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56세니까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네네. 다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많이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고 또 이미 관절염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보면 뼈끼리 다 닳아서 뼈끼리 닿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50대 중반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걸을 때 남보다 늦게 걷고 네. 뒤뚱뒤뚱 걷고 절고 그다음엔 다리는 아프고 그래서 이분이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다리를 휘면서 관절에 도움을 받을 수 없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다가 이 휜 다리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관절이 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자리에 서니까 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뼈와 물렁뼈가 충분히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네. 이걸 겉으로 모습을 보면 치료 전에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네네. 앞에서 봐도 휘어 있고 뒤에서 봐도 휘어 있고 옷을 입어도 맵시가 안 나서 늘 긴 옷만 입으시던 분이었는데 치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반듯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반듯해지면 통증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주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시겠네요. 그 옷을 입어도 아주 더 맵시 있게 입고요.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고요. 네. 또 뒷모습을 봐도 앞모습과 뒷모습 다 똑같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용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치료하기 전과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무릎에 분명히 이렇게 이 관절이 닿던 데가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릎 자체도 보면 이게 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도 뭐 물리치료하고 뭐 이래서 아주 살이 얽으셨던 분인데 치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치료 사례 중에서 또 13세 여성 치료 사례도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한창 성장기의 아이기 때문에 네. 괜찮을까 이 부분도 또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판이 수술하다가 다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성장판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휘어있는 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네. 성장기에 있는 소아일지라도 이 휜다리를 교정했다고 해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치료 사례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또 보면서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분도 굉장히 그 사연이 좀 특이하신 분인데요. 네. 휜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아주 힘든 삶을 사셨어요. 50세 남성이신데 소아마비로 다리가 심하게 휘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퇴행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관절염이 이 소아마비가 심해서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나마 성한 다리가 이렇게 관절염이 심해요. 네. 뼈끼리 다 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뼈끼리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과거에 소아마비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이건 이 인공관절 수술은 곤란하다. 할 수가 없다.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도 휘어 있고 인공관절 수술은 못하고 뭐 아주 굉장히 진퇴양난이었죠. 네네. 거기다 어깨도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근육도 바뀌고 다리도 아프고 한쪽은 못 쓰는데 그나마 지탱하는 이 다리가 뼈끼리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관절을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휜 다리 있던 거를 고쳤더니 뼈가 끼리 정말 닿았던 부분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휜 다리 고쳐지면서 지금은 괜찮아요. 안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보면 이렇게 좌측에 보면 다리가 많이 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치료하고 났더니 실제로 다리가 반듯해져서 이분은 이렇게 고쳐지고 나서는 안 아픈 지 벌써 한 4, 5년 이상 됐어요.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이렇게 고쳐지고 나서 아주 좋으셔서 여행도 가셨어요. 여행 가셨는데 넘어지셨어요. 네. 넘어지면서 어깨에 있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됐어요. 이렇게 초음파로 보니까 어깨 움직여주는 그 회전근개는 힘줄이 찢어졌어요. 완전히 찢어지니까 거기 이제 또 수술하라는 권유를 받았죠. 그런데 이분은 목발을 짚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어깨를 수술하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 목발을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프롤로 치료를 또 여기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다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서 거뭇해 보이던 부분이 치료하고 나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고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었고 네. 어깨도 수술하지 않고 그 목발을 쓰면서 자기 그 어깨를 남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예가 됩니다. 네. 자,
자, 비교적 애우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피절골절골술이 수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그 수술하자마자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보통 수술하고 휜 다리가 교정되는 데는 2주 이내에 교정이 됩니다. 네. 반듯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든 회복까지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수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수술하고 교정된 채로 유지돼서 지장 없이 생활하는 데까지는 한 평균 4개월 정도까지 회복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네, 4개월 정도는 조금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일상생활을 하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생활의 그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릎 질환과 휜다리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또 시청자분들의 전화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릴 적에 네. 공차다가 네. 무릎 바늘판 연골이 손상돼가지고 파열돼가지고 네. 그 당시는 이 수술 수준이 많이 낙후돼가지고 네. 대학병원에서 그 바늘판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거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퇴행성이 좀 빨리 왔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좀 불편하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보니까 많이 연골도 많이 닳았고, 네. 또 무릎이 많이 조금 손상이 돼가 있는데,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거 불로 치료라는 게 이게 지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알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바늘판 연골 삽입 수술을 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선 그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우리 뼈라는 게 무릎뼈가 위에 허벅지 뼈는 동그랗게 생겨 있고요. 밑에 종아리 뼈는 판판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양이 맞질 않죠. 근데 그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반월상이라는 반달 모양으로 된 물렁뼈 그 사이를 채워주면서 잘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있는데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다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뼈 모양이 맞지 않은 것 채로 이렇게 계속 마찰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이 프롤로 치료라는 건 그래서 그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고 회복시키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과거에 이미 띄었으니까 띄어놓은 걸 지금 새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게 선생님께서 태어나서 반월상 연골이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찢어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나 관절이나 이런 데 동요가 좀 불안정하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건 그 원인 부위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관절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상처가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다가 프롤로 치료를 하면 선생님 몸속에 우리 몸속에 회복시키는 그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게 깨워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놔서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가지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지금 52입니다. 아유, 그럼 뭐 아직 젊으시니까 정말로 그 관절을 가능하면 아주 평생도록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최고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자기 관절을 최대한도로 살리는 걸 치료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나이가 70, 80이 돼서 너무 관절염이 심해서 이제는 힘들다 그때는 물론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관절을 살리고 남겨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네. 네. 건강, 인공관절. 네. 그 포롤로 주사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어서요. 네네,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 8년 된 환자예요. 네. 나이는 72이고요. 네.
그런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지금도 네. 병원을 갈 때도 휠체어를 가서 그 안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도 좀 가능할 수 있을까?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방법이 있나? 그리고 마취를 하고 주사를 놓는지. 네. 네, 그게 아주 궁금하고. 네.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병이 있어서 그런 환자도 네. 그게 가능한지.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나눠서 답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정도면 사실 무릎만 아프신 게 아니라 전신 상태가 많이 좀 약한 데가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당뇨도 있고 당뇨는 전신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기력도 많이 상하셨고 당뇨가 있으셔도 프롤로 치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저희가 치료할 때 꼭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치료 원칙을 꼭 가르쳐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치료 회복이 다른 분보다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약을 쓰거나 새로운 무슨 주사를 맞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철저한 그 생활요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정도면 관절염도 아마 굉장히 심한 상태이실 거고 때로는 척추나 이런 부위에도 이상이 있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땐 같은 그 척추에도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치료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같이 날 때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무릎만 아프시다면 물론 무릎만 치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척추관 협착증에는 진단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해봐서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 있다. 그럴 때는 그 휘지는 않았는데 뼈가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엄발한데요. 그러면은 프롤로 치료로 아주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휘어 있을 때는 휘어 있는 걸 교정하는 수술을 같이 받으시라고 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를 하고입니까? 네, 마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전신 마취를 하고 치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주사 놓기 전에 피부에다 마취 주사를 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채로 치료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전화를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휜다리를 펴는 시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키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물론 휜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는 걸 키면은 키가 작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소 좀 커지죠. 한 0.5cm에서 한 1.5cm 많이 커지신 분은 거의 2cm 가까이 커지기도 하는데 휜다리 고치면서 본격적으로 키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좀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사이를 더 벌려주는데요. 그런 사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28세 여성인데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뭐 28세니까 뭐 아픈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도 휘어 있고 이제 요즘 그 평균 신장들이 커지니까 키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치료를 하는데 이게 좌측 모습에 보면 좀 다리도 휘어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다리도 휘어 있고 키가 작으셨는데 이분은 휜 다리를 고치면서 키를 같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펴지면서 7cm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습을 제가 비교를 다시 해보면 7cm가 늘어난 모습이고요. 치료 전에 이렇게 휘어 있고 좀 다리가 짧았었다가 치료했더니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또 뒷모습으로 보면요. 치료 전에 이렇게 휘었다가 펴졌고요. 이렇게 돼 있다가 치료하고 나서는 그 휘어 있는 게 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휜 걸 고치면서 늘리는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늘리는 경우 7cm까지 늘어난 사례를 봤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뼈는 좀 약하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그것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늘어나는 게 이제 인위적으로 늘으니까 정상뼈보다는 약하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리는 게 무슨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정상적인 뼈와 조직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그 조직과 똑같습니다.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실험한 예인데요. 동물에서도 이 치료를 합니다. 동물에서 보면 이게 좌측 그림을 보면 소예요. 소의 다리도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체중이 400kg거든요. 400kg의 체중도 견디게 늘어나니까 늘어난 뼈가 약해서 뭐
줄거나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어난 뼈는 약하지 않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무릎 질환과 휜다리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는 친정 어머니께서 연세가 80대시예요. 네네. 네. 근데 한 벌써 20년 전부터 이렇게 다리 무릎이 아프셔서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 이웃에 보면 수술하고 난 뒤에 인공관절 수술이라 그래서 불편한 분들도 많이 뵙고요. 네. 또 어머니 다니시는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겁이 나서 수술을 못 하시고 계시고요. 또 고혈압과 당뇨를 이렇게 같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일단 두려워서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병원 갔는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사인지 모르겠지만 주사를 이렇게 맞으라 그러셔서 한두 번을 맞으러 가셨나 봐요. 근데 그걸 맞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그냥 계시는데 지금 저희 방송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가능할지. 네, 알겠습니다. 효부시네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님의 마음인데요. 우선 83세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분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97세신데요. 지금도 오시니까 내년 되면 98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90세 넘어서도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전혀 연세 많다고 무리하거나 위험하진 않고요.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그 연세에 그런 일종의 그 성인병이 한두 가지 없으신 분이 뭐 거의 없으니까 있어도 치료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치료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생활요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따라 하시면 연세가 많으셔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하면 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릎 질환과 휜다리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으로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 김용호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